이번에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 개념을 잠깐만 한번 짚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얘를 근해 공식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자, 이렇게 있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된 근과 그러니까 풀마가 있을 때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로 된 거.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와요. 네. 자,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면 이 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요 부분이 음수이면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음수여도 근이 있다 없다? 네, 근이 있어요. 그래서 근이 있다고 해서 대신에 실수인 근이 아니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 우리 앞에서 허수인 근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음수이면 어떤 근을 가진다고 해요? 네, 서로 다른 위아래가 풀마니까 다르긴 하잖아요.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을 가진다. 줄여서 뭐라고 한다?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값이 만약에 요 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0이면 이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없어지면 이 위에 있는 근하고 이 아래에 있는 근하고 서로 값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0, 0으로 없어지면 똑같이 2a분의 마이너스 b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중복되는 근을 가진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웠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양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면 이건 허근도 아니고 중근도 아니고 그냥 실수인 근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요 중근인 경우와 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어쨌든 허수인 근은 아니잖아요. 루트 안에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때는 우리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근의 공식에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떤 근을 가지는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주는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영어로는 뭐 책에 써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네.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그 판별하다는 뜻의 영단어 자, 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D라고 부르는 요 알파벳은 뭘 얘기한다고요? 판별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판별식이라는 건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얘가 음수이면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죄송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음수니까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수인 근 얘가 0이면 중복되는 근 그래서 중근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면 어쨌든 허수근은 아니고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왜냐면 풀마가 있으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공식으로 열 거면 0 이상이면 어쨌든 루트 안에 음수는 아니니까 이거는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ABC는 물론 ABC는 실수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 근해 공식에서 나와 있는 요 판별식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걸 정리하시면서 근해 공식이 있었지만 짝수 공식도 있었잖아요. 그럼 짝수 공식으로 판별하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 공식 한번 다시 써볼까요? 어떨 때 b가 2로 나눠지는 경우에
우리 짝수 공식 있었죠. 짝수 공식, 근해 공식 중에.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래서 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이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근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0이면 우리가 중복되는 근, 중근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와 같은 경우를 통째로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얘는 실근 이렇게 부르면서 됐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점, 우리 아까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는 알파벳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 d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는 뭐라고 부를 겁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긴 해요. 한글로는. 근데 영어로 쓰고 싶은데 그냥 d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 b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b라는 녀석이 이제 2b 프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b 프라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요. 4로 묶으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d입니다. 그러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d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짝수 판별식은 기호로 쓸 때는 4분의 d, 약간 사선으로 나누기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4분의 d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d는 판별식, 4분의 d는 짝수 판별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어쨌든 근해 공식이든 짝수 공식이든 그 근해 공식에 있는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의 부호가 음수면 허수인 근, 0이면 중근,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 0 이상이면 어쨌든 실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이제 체에 가서 밑줄 한번 쳐보고 우리가 지나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근해 공식에서 어디에 있는 부분? 네. 요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공식,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의 부호에 따라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d로 나타냅니다. 자, d를 우리가 판별식, 그래서 공식으로 가면 어떻게 됐죠? 그 판별식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허근, 0이면 중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 한 가지 더 우리 얘기했죠? 크거나 같은 건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챕터로 해서 정리하시면 자, 공식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이 어떤 근을 갖도록, 뭐 중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어떤 조건을 말하라 라고 하면 그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도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의 부호만 갖고서도 우리는 어떤 근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자, 그런 이유로 여기를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 가지 밑줄 한번 더 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여기다 밑줄 한번 치고 지나갈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우리 2차 방정식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풀었었는데 우리 요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 이거 인수분해 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런 2차 방정식을 풀면 x가 어떤 근이 나와요? 네,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3이라는 중근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기도 했냐면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어떤 꼴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네.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 되면 중근을 가진다. 자,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2차식을 0꼴로 만든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요?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죠? 완전 제곱식 꼴이 된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잖아요. 근데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판별식이 0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나온 문제도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라고 나와도 앞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유형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인 2차식이 있다? 그러면 그 2차식의 판별식도 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의 유형으로 짚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또 밑줄 자대로 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판별식을 0을 이용하는 경우는 중근을 가질 때도 있지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도 우리는 판별식은 0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자, 3개 한번 해보면서, 자, 근을 판별하시오. 자,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어떤 근을 가지는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근을 구하지 말고 얘는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만 판단해보면 되죠. 자, 그럼 뭐 해보란 뜻일까요? 근을 판별하시오. 자,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직 이해를 개념이 이해가 안 됐으면 얘를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근의 공식 자꾸 연습합시다.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암산되나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는 근을 직접 구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떤 근을 가지는 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인 두 근을 가지죠. 근데 옛날에는 중학교 때 그냥 두 근을 가진다고 해도 되지만 이제는 허근도 근이고 실근도 근이기 때문에 얘는 허수인 근이 아니라 실수인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걸 굳이 안 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것만 알면 되니까 우린 요 값만 알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판별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b가 2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만 한번 구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b제곱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ac 8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어쨌든 17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양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괜찮아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직접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을 판별하라는 건 어떤 근인지만 알면 되니까 판별식만 해보면 돼요. 자, 판별식을 할 건데 자, 1차 함계수가 2로 나눠지죠. 자, 이왕이면 짝수 판별식 기호는 뭐라고 불렀죠? 네, 4분의 d라고 불렀어요. 자, 짝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그 식, 자, 오늘 뭐였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였죠. 근의 공식이 완벽해야 이런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짝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식, 자, 계산해 볼까요? 자, b 프라임 b를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4 빼기 7이니까 어쨌든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음수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면 그 근은 허수인 근, 즉 허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답을 해주면 돼요? 네, 판별식이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근을 판별해야 되니까 판별식만 해보면 되죠. 자, 이번에도 1차 함계수를 보니까 2로 나눠지네요. 자, 짝수 판별식 쓰면 되죠. 자,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구해봅시다. 자, b 프라임 제곱 b의 반의 제곱. 자, 6의 제곱 마이너스 ac. 4, 9, 36 똑같네요. 그래서 b 프라임 제곱과 ac가 서로 똑같은 것끼리 뺐으니까 0이 됐네요. 아, 한마디로 루트 안에가 0이 됐어요. 그럼 그 풀마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근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따라서 어떤 근을 갖는다?
네,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세 가지 모두 다 해봤죠?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인 경우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근을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판별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 건지 다 한번 구해보면서 연습 잘 해보세요. 자, 실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128번처럼 네. 자, 128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A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해달래요. 네. 자, 1번 문제. 요 위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좋겠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여기서 판별식인데 B가 2로 나눠지니까 어떤 판별식 쓸 거예요? 네, 짝수 판별식 쓸 거죠. 괜찮아요? 자,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요.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자, 요 부등식과 방정식들을 풀면 정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네, 짝수 판별식 우리. 자,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B' 제곱. 자, B의 반의 제곱 4가 되고요. 마이너스, 자, A랑 C. A는 1이고 C는 A-3이죠. 그래서 4-A 플러스 3이니까 동량끼리 정리하면 7-A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은 그 루트 안에 있는 그 판별식이라는 애가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될 거고요. 중근을 가지려면 그 판별식이 0인 걸 풀어야 될 거고,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풀어야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얘는 A가 7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얘를 풀면 A가 7이 나오고요. 얘를 풀면 A가 7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정답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진 않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만 풀면.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갖고 문제를 내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써볼까요? 우리 만약에 그냥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쓰면 된다 그랬죠? 판별식이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정리됐네요? 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예제 6번. 자, 문제 한번 또 한번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m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계산이 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을 갖도록 뭐 두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든지, 자, 어쨌든 뭘 이용해야 되죠? 판별식을 이용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자, 지금 요 x의 개수 요게 b죠. 얘가 2로 나눠져야 안 나눠져요? 네, 요 앞에 괄호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지죠. 그러면 그냥 판별식 써요? 짝수 판별식 써요? 우리? 네, 짝수 판별식을 쓰죠. 그래서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우리 이게 어색해지면 안 돼요. 자꾸 외우려고 우리 암기를 합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판별식의 의미는 뭐라고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에요. 그 값을 부호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이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B', B를 2로 나눈 거니까 얘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되죠. 자, 2만 없앤 거예요. 난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C는 M제곱이죠. 자, 전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앞에 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로 바꿔놓고 3 플러스 M을 제곱하면 되니까, 자, 9 플러스 6M 플러스 M제곱에서 자, 뒤에 있는 M제곱을 뺀 거죠. 자, 정리해보면 자, 9 플러스 6M이 됐습니다. 걔를 그대로 데리고 오셔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0보다 크다 풀면 되고요.
2번은 그것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그것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되죠. 자, 더 이상 안 풀어봐도 m의 값 또는 범위는 구할 수 있겠죠? 세 개를 모두 다 풀 필요는 제가 없으니까 한번 끝까지 답을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오니까 하나만 완벽하게라도 해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밑에 거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네, 안 되는 것들 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영상 멈추고 나서 나 좀 어렵다 싶으면 한번 예제도 다시 풀어보고 밑에 있는 확인 체크도 풀면서 지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영상을 50분을 올렸다면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과제도 하면서 정리도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잘라서 일부러 올리는 이유가 2시간을 한 번에 해놓으면 한 번에 다 보게 될까봐 일부러 잘라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 이제 7번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형을 알고 싶으면 한글만 읽어보면 된다 그랬죠. 자,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대요. 자, a,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수상 앞에 게 떠올라야 되나요? 자, 우선 이 말이 떠올라야 되나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자, k의 항등식이 떠올라야 되죠. 자, k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짬뽕이 됐죠. 자, 중근을 가진대요. 2차 방정식. 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네.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게 떠올라야 되죠. 네. 자, 한글로도 한번 써봤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중근이니까 자, 중근을 먼저 데리고 와보고요. 그 중근이 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도 판별식을 쓸 건데 먼저 누굴 봐야 되냐면 1차항 계수를 보셔야죠. 자, 1차항 계수를 보니까 자, b가 2로 나눠지죠. 앞에 2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짝수 판별식이 0 되는 값을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짝수 판별식, 자, b를 2로 나눌 거니까, 자, 원래는 마이너스까지 끌고 와서 k-a의 제곱인데요.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그 마이너스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k-a의 제곱, 이게 b'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기네요. 그죠? C를 길게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판별식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시면 자,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자, 마이너스 K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없어질 거 없어지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식을 정리를 했죠. 그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네,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원래는 이 식을 보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K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만족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K에다가 원래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아무거나 해봐도 되는데 뭐 굳이 이런 간단한 식을 우리가 수치대입법까지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자, 식이 정리가 돼 있는 건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것끼리 K가 없는 것끼리 정리하면 끝난 거죠. 이 K에다 뭘 넣든 0이 되려면 여기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여기다 K에다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항상 0이 되려면 요쪽도 0이 돼야 되고 요쪽도 0이 돼야 K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0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되고 B는 뭐가 된다? A는 0이 되고 B는 1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은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항등식하고 혼합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세요? 네. 자, 괜찮으시면 밑으로 지나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밑줄 문제 한번 쳐볼까요? 또 문제 유형을 보려면 한글에 밑줄을 치라고 했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나왔네요. 어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옛날에 풀었던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옛날에 우리 이런 방법이 있었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 우선 옛날 방법 우리 여기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됐어요. 그래갖고 1차항 계수를 2로 나눠서 제곱한 게 요 상수항이 되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 기억나시나요?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떨 때만 할 수 있냐면 요 x제곱 앞에가 요 앞에가 1일 때만 요 앞에가 1일 때만 할 수 있는 경우라서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유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었죠? 우리 아까 유형으로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러면 개념적으로 여기다 는 0을 붙여서 요걸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뭘 제곱한 꼴이 0 되는 꼴이 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꼴로 된 2차 방정식 어떤 근을 갖는 거다? 중근을 갖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오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유형이죠.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은 0을 풀 건데요. 이번에는 1차항 계수가 2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네. 1이 안 나눠져서 2로 안 나눠지죠. 자,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0이다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길죠? 그래서 c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동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따라서 k는 8분의 7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으로 기억하세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맞아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나오면 2차항 계수가 1일 때는 할 수 있었는데요. 2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좀 까다로워서 우리가 공식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는 0으로 만들면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은 0이다라는 공식화 시킬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자, 요 내용까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안 되는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항상 정리할 때는 확인 체크까지 한번 풀어보고 질문 다시 올려주시고 또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질문을 같이 올려주세요. 제가 연습 문제를 꼼꼼하게 잘 풀어드릴 테니까 꼭 도전해보시고 풀어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알았죠?